혹시 발 모양 때문에 혹은 원인 모를 발 통증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의외로 잘 모르는 문제, 바로 무지외반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이 흔한 발변형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과학적인 예방법은 뭔지 확실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어 있고 관절 부분은 바깥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죠. 이걸 의학 용어로는 할룩스 발구스라고 부릅니다.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보면요. 엄지발가락 첫 번째 마디뼈가 각을 이루면서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단순히 발 모양이 좀 안 예쁜 문제를 넘어서서요. 통증은 물론이고 걷는 기능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문제가 얼마나 흔할까요? 화면에 보이는 숫자를 한번 봐주세요. 미국 인구 기준으로 적게는 2%, 많게는 무려 15%가 이 무주외반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100명 중에 15명꼴이라는 건데 이거 결코 가볍게 볼 수치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5가지 순서로 무지외반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데이터를 따라가면서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무지외반증이 왜 생기는지를 알려면 먼저 우리 발이 원래 어떻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는지 그 기본 설계도부터 들여다봐야겠죠. 우리 발의 핵심 기능은 바로 이 윈들러스 메커니즘에 숨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라는 강한 밴드가 마치 배에 닻을 감아올리는 윈치처럼 발의 아치를 팽팽하게 당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충격도 흡수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단단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만드는 아주 경이로운 시스템이죠. 이 멋진 시스템에서 마지막으로 땅을 박차고 나가는 주인공이 바로 엄지발가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효율적으로 땅을 박차고 나아가려면 달릴 때 엄지발가락이 최대 90도까지 위로 젖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각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발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된 우리 발의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주범은 대체 뭘까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외부 요인은? 네, 바로 신발입니다. 특히 우리 발에 전혀 맞지 않는 신발이죠. 이 비교표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 발 너비가 약 8.2에서 9.5c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신는 패션화들 너비는 대부분 7.6cm도 채 안 돼요. 이건 뭐 발을 신발이라는 틀에 그냥 강제로 구겨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굽 높이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약 2cm 정도의 굽만 신어도 앞발에 가해지는 압력이 22%나 증가합니다. 만약 5cm 굽을 신는다면요? 와, 무려 57%가 급증해요. 이 엄청난 압력이 계속해서 엄지발가락 관절을 짓누르니까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을 확실히 알았으니 데이터에 기반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 시작은 바로 신발을 현명하게 고르는 겁니다. 무지외반증을 예방하는 신발의 핵심? 사실 간단합니다. 우선 발가락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코, 즉 토박스가 넓어야 하고요. 방금 그래프에서 봤듯이 앞발의 압력을 급격하게 높이는 5cm 이상의 굽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소재도 부드러워야 하고 발가락 앞에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신발 제대로 고르시려면 이 4가지 단계 꼭 기억해 두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지키셔야 합니다. 하루 중 발이 가장 붓는 저녁 시간에 반드시 체중을 실어서 일어선 상태에서 신어보시고요. 가장 긴 발가락 끝에서 신발 끝까지 약 1.3cm,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여유가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신발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약해진 발의 구조를 바로잡으려면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운동입니다. 재활 운동의 핵심 타겟은 바로 엄지벌림근이라는 근육입니다.
이름 그대로 엄지발가락을 바깥쪽으로 쫙 벌려주면서 발의 아치를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무지외반증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근육이 아주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연구 결과인데요. 4가지 다른 운동을 한 달 동안 시킨 다음에 어떤 운동이 엄지벌림근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성화시키는지 비교를 해봤어요. 표를 한번 보시죠. 발가락 벌리기, 단족 운동, 중족골 굴곡. 이 운동들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앞발 모으기, 즉 FA 운동만이 유일하게 아주 뚜렷한 개선 효과를 보였죠. 여기 P값 보이시나요? 0.0001 미만. 이 말은 이 결과가 우연일 확률이 0.01%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강력한 과학적 증거인 셈이죠. 아니 왜 유독 이 운동만 이렇게 효과가 좋았을까요? 이 인용문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미 무지외반증 변형이 심한 분들은 엄지발가락을 벌리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앞발 모으기 운동은 발가락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핵심 근육인 엄지벌림근을 아주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똑똑한 접근법이죠? 자, 그럼 오늘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지외반증은 생각보다 아주 흔한 문제다. 둘째, 좁고 굽 높은 신발은 발의 압력을 극적으로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운동 중에서 앞발 모으기가 핵심 근육을 강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한 이 사실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신고 계신 여러분의 그 신발, 과연 여러분 발에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주고 있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조금씩 그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나요?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